목표를 설정하면 패자가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부자가 된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성공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서재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책의 내용뿐만이 아닌 책 속에 가끔씩 내비치는 저자의 재미있는 농담과 문체 덕분에 훨씬 재밌고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입니다. 더 시스템, 스콧 애덤스 지음, 김인수 옮김, 베리북. 오늘은 더 시스템이라는 책과 함께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제가 바라본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1989년 첫 연재를 시작으로 전성기에는 70여 개국, 25개 언어, 약 2000개의 신문에까지 실린 만화, 딜버트의 만화가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문체와 농담들은 만화에서 보고 읽을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중간중간 실수 섞인 웃음으로 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함께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21살의 나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살면서 처음으로 탄 비행기였다. 나는 부모님이 졸업 기념으로 장만해 주신 3피스 정장을 뿌듯한 마음으로 입었다. 나의 유일한 정장이었다. 당시 나는 모든 사람이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에 싸구려 정장을 걸치고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던 내가 그 사람들에는 꽤나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내게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타게 된 사정을 물었고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하는 일을 물었고 그는 자신이 나사 만드는 회사의 CEO라고 답했다. 그러더니 내게 진로에 관한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녀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찾는 시스템을 통해 여러 회사들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CEO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만약 그가 구체적인 목표나 승진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선택했다면 그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사회생활 내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고자 했다. 내가 본 바로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이미 익숙한 것들도 더욱 새롭고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는 길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막말로 목표 설정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당신의 목표가 10kg 감량이라고 하자.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달성할 때까지 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실패의 순간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목표 달성이란 곧 자신에게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짧은 성공의 만끽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할 뿐이다. 공허함을 느낀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전에 실패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한다. 시스템이냐 목표냐, 이 모든 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설사 목표가 없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 목표도 없는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할 수도 있다. 내 말은 시스템과 목표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실패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성공한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시도할 때마다 좌절감과 싸워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개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스템과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시스템은 마감 시간이나 한계가 없다. 그리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당장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열정 같은 소리 하네. 열정이 있으면 에너지가 상승하고 거절해도 굴하지 않는 정신과 결단력이 강해진다. 열정적인 사람은 설득력에도 힘이 있다. 정말 좋지 아니한가. 하지만 반론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은행에서 상업용 대출 담당 직원으로 일할 당시 내 상사는 열정을 쫓는 사람에게는 절대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가령 순전히 스포츠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운동용품점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업은 열정이니 뭐니 하는 이유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30년 넘게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그 상사에 따르면 가장 좋은 대출 고객은 열정 같은 건 전혀 없이 그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의욕을 지닌 사람이다. 어쩌면 세탁소나 패스트푸드 체인점처럼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종목에 투자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대출해주기에 적격인 사람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에게 대출을 허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열정이란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가? 아니면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내가 추측하기엔 열정적인 사람은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열정적인 사람 중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보다는 실패를 맛보는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무언가에는 열정적이긴 쉽다. 그리고 그런 점이 열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십 개의 벤처 사업을 관여했었고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대하고 들떠 있었다. 그걸 열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실패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내 열정도 고갈됐다. 일이 잘 풀린 몇 안 되는 사업은 성공을 거두면서 나를 더욱 신나게 했다. 열정이 성공을 불러왔다기보다는 성공이 열정을 불러왔던 것이다. 열정이란 때때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당신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계획하고 있다면 열정 따위는 잊어버려라. 성공을 결정하라. 원하지 말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 있다. 진부한 말을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저 말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내 주위에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멋지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집사를 두고 성 같은 집에 살면서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전용기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망에 그치고 만다. 극소수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로 결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일단 결정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희망하지 않는다. 성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공에는 늘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당신이 올바른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대가로도 충분하다.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보다 시스템이 지닌 힘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공에 따르는 대가는 적어질 것이다.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한다. 이 많은 것들 중 하나를 쫓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내가 여러 개의 사항들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바로 에너지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일들을 관리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개인적 에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말은 올바른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당연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방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반면에 에너지가 가득하고 명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치 전염당한 것처럼 당신의 기분도 유쾌하고 활발해진다. 기왕이면 당신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내가 개인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라고 하는 것은 카페인을 과다 복용한 사람처럼 흥분하거나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에너지는 침착하게 집중된 에너지를 뜻한다.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도 실제로 좋아질 것이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복잡한 선택도 한결 수월해진다. 내가 말하는 에너지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를 뜻한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7가지 비밀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비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생산성을 극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해야 하는 일과 정신 상태를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머리는 편안하고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때가 가장 창의성이 풍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헬스클럽에 가거나 테니스를 친다. 하루 중 그 시간대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은 신체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 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듯 당신의 생활 패턴을 조정하면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비밀, 단순화 인간 대 최적화 인간. 나는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운 길을 택한다.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꼬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쏟는다. 나는 단순화에 무조건 한 표를 던지는 편이지만 최적화가 다 좋은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도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단순화와 최적화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화가 무조건 옳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하는 일이나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최적화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시간짜리 일을 2시간 내에 끝내야 할 때도 있고 언제나 단순한 길만 선택하는 호사를 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실패 시 그 대가가 큰 경우에도 단순한 계획을 택하는 게 좋다. 단순한 계획이 관리와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적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하지만 사업상 중요한 회의에 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저런 잡일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괜한 스트레스와 만약의 상황에 노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적화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전략이다. 단순화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단순화는 에너지의 자유를 선사함으로써 당신이 다른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여러 복잡한 일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로 면접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최적화와 단순화 사이에서 선택이 고민되거든 해야 할 일들 말고 하루 전체를 놓고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일거리만 늘리지 말고 당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이다. 세 번째 비밀, 자세의 중요성. 인간의 두뇌는 신체 활동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소파에 축 늘어진 편안한 상태로 앉아있으면 뇌가 게으름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양발을 바닥에 붙이고 정자세로 앉으면 내 몸이 이제 집중해서 일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자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면 전문가들은 침대에서 영상을 보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말한다.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영상을 보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양질의 수면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장소와 자세의 관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직접 경험하며 깨닫지 않는 이상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앉는 자세에 따라 생산성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네 번째 비밀, 방 청소부터 해라. 사람마다 청결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청결함은 에너지에 영향을 끼친다. 어지러운 방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은 더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흐트러뜨린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돼지우리 같은 환경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다. 내 경우에는 사무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든다. 당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 보길 바란다. 다섯 번째 비밀, 지식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라.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에너지를 갉아먹는 주범은 바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기가 막힌 소규모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자. 회사 이름을 짓고 회계 관리를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업무를 위임하고 싶은데 당최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런 걸 다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도 늘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터득한 요령과 우회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르면 물어봐라. 그러면 너무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 방법을 몰라 고민할 때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곧 누군가 간단한 해결 방법을 이미 찾아내어 정리해 두었고 당신은 그걸 돈만 주면 구매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비밀, 언행을 조심하라. 여러 사람 앞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진짜 재수없는 짓을 하는 거다. 남들을 열받게 만들어 놓고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산적인 방식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멋대로 행동하거나 그냥 솔직하게 굴면서 재수없는 짓을 하는 걸 마치 라이프 스타일인 양 생각한다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재수없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늘 자기 자신에게 화제를 돌린다. 대화를 장악하려 든다. 잘난 체 한다.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잔인한 말을 솔직함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사회 정의에 대한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작은 호의도 베풀지 않는다. 인사를 나누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기본적인 생활 예절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재수없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독이나 마찬가지다. 그 순간은 짜릿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다. 제 살만 깎아먹는 꼴이다. 당신이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우한다. 일곱 번째 비밀, 우선순위를 세워라. 우선순위를 양궁 표적지에 그려진 동심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원의 중심은 당신의 최우선순위,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망가지면 다른 우선순위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건강을 1순위로 챙겨야 한다. 그 다음에 있는 원,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산이다.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자산을 더 우선순위로 꼽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당신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면 당신의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일단 건강과 재정 상태가 온전해진 후에는 다음 우선순위인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차례다. 건강과 재정적 여유가 행복을 이루는 기초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연인과도 잘 지내야 한다. 완벽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그 일은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힘은 들어도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일은 좋은 선택이다.
올바른 길을 택하면 말 그대로 느낌도 좋다. 내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일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있다. 우선순위란 당신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을 뜻한다. 네, 여러분, 작가는 말합니다. 패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이 시스템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어쩌면 내가 살던 삶도 내가 만든 시스템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레일 러닝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짧게는 20km, 길게는 100마일, 즉 160km를 산에서 달리는 스포츠입니다. 트레일 러닝은 마라톤처럼 기록의 승부를 보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내가 완주를 할 수 있냐, 못하냐에 따라 개인적인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끼는 스포츠입니다. 저는 트레일 러닝 대회를 나가면서 언제나 목표를 설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50km 대회에서는 꼭 7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이번 20km 대회에서는 꼭 2시간 반 안에 들어와야지 라는 목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뛸 수 있는 최적의 몸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산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몸이 되고 싶다는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심박수 훈련과 하체 운동으로 부상 없이 안전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몸으로 뛸 수 있게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쉽게 예로 드는 다이어트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이어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트는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목표는 내가 원하는 몸무게의 단위, 노력은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해보거나 PT를 받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물론 허벅지를 찔러가며 맛있는 음식들을 참아내며 식습관마저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목표치를 향해 운동을 하지만 생각보다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몸무게도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변하지 않는 몸무게에 애꿎은 내 몸만 탓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말하는 목표의 한계입니다. 달성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목표 달성이란 곧 자신에게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던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뿌듯함도 있고 나 자신에게 대견하고 스스로 칭찬도 하겠지만 그 만족감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긴 인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기도 마련이죠. 그래서 저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목표는 아주 원대한 꿈처럼 같되 그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라는 의지는 잊지 않을 정도로만 남겨두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kg이라고 쓰여진 포스트잇을 붙여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죠. 나는 야근도 매일 하고 아침에는 스터디도 해야 하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핑계가 아니라 정말 주어진 시간이 잠자는 시간과 출퇴근하는 시간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애초에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실패를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준비를 하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동안 스쿼트를 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시스템, 아침, 점심, 저녁은 밖에서 조미료가 가득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렇게 작은 실천들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행동들로도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키면 알아서 목표로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목표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곧 우리에게는 습관으로 자리남아
언제나 작은 운동의 실천과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새로운 습관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 아닌 시스템 모델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스템의 분야를 주식 투자와 접목시킵니다. 여러분 모두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워렌 버핏은 시간과 인내심만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 역시 이러한 본인만의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버핏의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기술주의 투자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보험, 식료품, 은행, 신문 등 자신의 주변에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 후 저평가 기업을 찾는 다음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소액이라도 빨리 시작하여 버티는 복리의 중요성을 믿으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내죠. 하지만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목표는 있지만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쩌면 유튜브에서 혹하는 뉴스들, 그리고 우연히 접한 찌라시를 듣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올바른 소비 습관과 함께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성공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단순한 동기부여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습관으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주체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란 뜻이 아니다. 당신은 일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도 있다. 우선순위란 당신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을 뜻한다. 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이 먼저인지, 건강이 먼저인지, 행복이 먼저인지, 취미가 먼저인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문장에 저도 저만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트레일 러닝과 러닝 그리고 몇 년 전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내가 올바로 서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건강,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의 하루, 일주일, 한 달, 분기, 반년,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루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의 목표는 그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언제나 1년, 3년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2026년 올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미천을 말해야겠다. 부족한 지식을 쌓고 내 관찰력을 넓히고 나라는 사람 자체의 그릇을 키워야겠다 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월별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별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제가 유튜브를 주 1회 업로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매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시스템을 갖춥니다. 매일의 독서, 매일의 운동, 매일의 글쓰기, 매일의 신문 읽기 등 이렇게 목표는 장황하고 거대할지 몰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니 이제는 나만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행동이 되며 그 행동은 결국 저에게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빨리 지치고 포기한다는 건 그만큼 시스템의 과부하로 우리에게 오류가 생겼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댓글로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성공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